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입니다. 초보자를 위한 재개발 투자.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 투자라고 해놨는데요. 자, 이 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원 입주권 투자, 이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난 이후를 우리가 이제 조합원 입주권이라고 주로 부릅니다. 이 단계에서 투자하는 내용을 좀 살펴보고요. 재개발 사업에서 사실 낯선 용어도 많이 나오고 좀 어려운 얘기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 재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게 결국 원래 있던 집이 멸실되고 나서 이제 새 집을 받게 되는 과정인데 돈 정리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사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 내보내기 위해서 뭐 조합에서 재원을 마련해서 이제 주는 돈도 있고,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정리들, 좀 이 재개발 사업만의 특수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이 포함된 투자이다 보니까 약간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신 근데 이제 요 단계에서 투자를 좀 어느 정도 보고 나면 그 다음엔 그 앞전에 있는 단계에 있는 재개발 사업 전체에 대해서 약간 이해가 조금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 단계에서 투자 내용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시간에 이 재개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된다에 대해서 한 3시간 정도 내용들을 살펴봤는데요. 처음에 이제 계획이 수립돼 가지고 쭉 사업이 진행돼요. 구역 지정을 받고 어떻게 사업할지에 대한 아웃라인이 정해지고 조합 설립을 하고 토지 등 소유자, 재개발 사업 추진할 주체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지을지 사업 시행 인가 단계에서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분양을 받으려고 하는 조합원들의 의사를 물어서 분양 신청을 받은 후에 어떻게 비용을 낼지 돌려받을지 등등 분양 대상자가 될지 배정 어떻게 줄지 등을 정하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는다. 그 다음에 이주 철거하고 착공한다. 입주한다. 이게 이제 재개발 사업의 큰 진행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 중에서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나고 나면 이제 이때부터 재개발 사업이 어느 정도 좀 이 사업이 투명해진다는 표현이 좀 그렇다. 그러니까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서 내가 몇 평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 내가 얼마를 내고 몇 평 아파트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내용들이 정해지면서 이 단계부터는 좀 확실해집니다. 과거에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의 불확실성들이 많이 거치고 좀 확실한 투자가 되는 거죠. 몇 평 아파트를 어떻게 받을 거냐. 추후에 동호수 추첨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내가 몇 동 몇 호를 받을 거냐까지 정해지면서 명쾌해집니다. 그리고 내가 내야 될 추가 부담금의 규모까지도 좀 구체적으로 확실해지죠. 조합원 분양가라고 하는 게 층과 향, 동 라인에 따라서 가격들이 좀 다르다 보니까 이제 그때 가면 더 확실해지는 거죠. 주로 이제 이 단계에는 관리처분 인가가 난 단계에는 막 그 철거가 되고 있거나 이제 뭐 집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태라고 하면 동호수첨하고 나서 공사를 하게 되면 이렇게 공사가 진행 중인 단계, 이 단계에서 주로 이제 많이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자, 보통 이 단계에서 우리가 얘기할 때 이제 이걸 갖다 조합원 입주권 투자라고 하고요. 앞서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재개발 투자에 있어서 매수 희망자들이 늘어나고 거래량도 많은 시점이다. 거래량이 왜 많아요? 매수 희망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과거에는 재개발 투자를 하면 뭐가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지 않다가 조합원 입주권 상태가 되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재개발 투자다 이런 마음이라기보다는 실수요자, 내가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받겠다. 동호수가 결정되고 또는 평형이 결정되고 추가 부담금의 규모가 어느 정도 결정된 시점에서 실수요자들이 접근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래량이 많이 발생하는 시점이다. 실제로 거래량이 많이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이 조합원 입주권 상태에서 거래 사례를 한번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서 재개발 투자의 어떤 기본적인 이해를 좀 돕도록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표를 하나 보겠습니다. 자, S구역 조합원 추천 매매 물건 해가지고 표를 하나 만들었는데 뭔가 알 수 없는 내용들이 되게 많습니다. 1번 조합원분, 종전감정가액, 분양기준가액, 조합원 분양가, 추가부담금, 프리미엄, 총 매매가, 종전자산거래가
낯선 용어들, 이주비 많이 나오죠. 예, 딱 놓고 보면 처음엔 이해를 못하지만 이번 강의를 수강하시고 나면 아, 이게 그 얘기구나. 이래서 이런 용어들을 사용하고 이렇게 따로 구분하는구나. 동계산하는 법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표의 내용을 한번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일 윗부분입니다. 제일 위에 보니까 구분, 조합원분 해가지고 나와 있어요. 이 조합원분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아파트 부동산에 가서 사장님, 이 재개발 구역에, 아니, 이 지금 아파트 지어지고 올라가고 있는 여기 마음에 드는데 혹시 살 수 있는 분양권이 있어요? 사람들은 조합원 건지 아닌지 이런 거 잘 모르고 이 아파트 짓고 있으면 그냥 뭐 아파트를 짓나 보다 분양권을 살 수 있을까 생각을 하죠. 근데 서울 도심지 안의 주택들은 대부분 이런 서울 도심지 안의 새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주로 재개발 또는 재건축과 같은 도시 정비 사업을 통해서 지어지기 때문에 원래 재개발 구역 안에 재건축 아파트 안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조합원들이 먼저 받고 남는 분량을 일반 분양을 하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보통 좋은 거 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좀 도무스 좋은 거 받으려고 하면 조합원분을 매수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고, 또 요즘 같은 경우는 서울이라든가 수도권 일부 지역들 같은 경우도 다 이제 투기과열지구가 지정이 되면서 조합원의 그러니까 일반 분양 같은 경우는 분양권 전매가 이제 불가능한, 그러니까 전매 제한이 생기기 때문에 분양권 아예 사지 못한다. 그런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결국 살려면 조합원 거밖에 살 수 없는 그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자, 조합원분 물건이라고 하는 얘기 이제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내용을 봤더니 동호수 미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비고 해가지고 84제곱미터 타입이라고 써져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릴까? 이런 얘기예요. 여기가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나면서 종전에 이 재개발구역의 조합원이 84제곱미터의 분양 신청을 해서 84제곱미터에 배정된 것까지는 맞아요. 요 매매를 진행하는 상태에서 이 물건을 의뢰하는 상태에서 전용 84니까 30평형대죠. 84제곱미터에 배정은 되는데 아직 동호수 추첨을 안 했기 때문에 동호수는 알 수 없는 상황이란 겁니다. 이후에 동호수 추첨을 하게 되면 개별 동호수 조합원 분양가가 나오고 동호수가 찍히면 정확하게 조합원 분양가도 나오겠죠. 보통 2단계에서는 해당 평형의 대표 조합원 분양가 가지고 보통 계산을 합니다. 사례에서 보니까 살펴보세요. 자, 2번 보면 종전 감정가액이라고 나왔습니다. 종전 감정가액이 뭐냐? 1억 2천만 원 써졌는데 종전 감정가액은 이 재개발구역 안에 이 조합원이 가지고 있었던 자산, 집을 갖고 있었을 수도 있고 토지를 갖고 있었을 수도 있고 뭐 단독주택일 수도 있고 다세주택일 수도 있겠죠. 이분 같은 경우 보니까 약 한 1억 2천만 원 정도의 종전 감정가액, 감정평가 금액을 받았는데 이 금액이 얼마냐면 1억 2천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주로 한 1억 2천만 원 이 정도 금액이면 재개발구역 안에 빌라, 다세대 주택들 보통 그게 이제 이 정도 가격을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엔 1억 2천만 원이면 빌라로 평가를 받으신 것 같은데, 자, 당신 재개발구역 안에 가지고 있던 자산을 종전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했더니 1억 2천만 원이다 라고 조합에서 알려준 거예요. 통보를 해준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3번에 보니까 분양기준가액 그래가지고 1억 2,007만 2천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비고란에 보니까 종전감정가액 곱하기 100.06 비례율 해가지고 7만 2천 원이 더 붙여져 있습니다. 이 분양기준가액이라는 표현이 써져 있는데 이 설명을 드리자면 이 재개발 사업은 이 관리처분인가 단계에 가서, 그러니까 재개발 사업이라는 게 결국은 아파트를 지어서 조합원들 공급하고 나머지는 일반에 분양해서 또는 임대아파트도 팔고 상가도 팔고 해서 들어오는 수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집을 짓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죠. 그러니까 수익이 있고 재개발 사업을 해서 집을 짓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요거 차액이 개발 이익이 되거든요. 이 개발 이익을 계산해봐서 이득이 나면 조합원한테 이득 난 거를 골고루 안분해 주기도 하고요. 만약에 손해가 나면 야, 우리 손해 났으니까 골고루 돈 더 내라고 해서 납부하게끔 하기도 합니다. 그걸 갖다 정하는 게 요 비례율이라는 걸로서 정해요. 요거는 나중에 우리가 이제 비례율, 재개발 사업의 구조와 비례율, 그 다음에 사업성 분석이라는 부분에서 다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는지. 일단 지금 단계에서는 그렇게 한다 정도까지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재개발 구역은 S 재개발 구역은 봤더니
계산을 해봤더니 비례율이 100.06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거의 똔똔이라는 얘기죠. 얼마 이득이 안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0.6% 정도 남았는데 요걸 갖다가 이 사람은 1억 2천만 원 갖고 재개발 사업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0.6% 했더니 7만 2천 원 정도 더 드릴게 라고 조합에서 얘기를 해준 거예요. 자, 요 내용, 그러니까 이 사업성이 반영되어 있는 평가 금액에다가 사업성을 반영해가지고 비례율을 곱해서 조합원이 행사할 수 있게끔 되는 이 가격을 뭐라 그러냐면 분양 기준 가액이라고 합니다. 정확하게는 이 표현, 지금 비례율이 감정평가 금액에다가 비례율을 곱한 가격을 뭐라고 부를 거냐, 이걸 갖다가 과거에는 권리가액이라고 부르는 경우들도 있었고 지금 재개발 사업 추진하는 곳에서도 그걸 권리가액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 권리가액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분양 기준 가액은 쓸 정확한 어떤 명쾌한 용어가 없다 보니까 많은 재개발 구역에서 분양 기준 가액이라는 말을 주로 쓰다 보니까 이렇게 쓰는 거고요. 권리 가액은 이 종전 감정가액 곱하기 비례율을 곱한 게 권리가액이 아니라요. 권리가액은 서울시 조례 2조에 보면 정의해서 이 권리가액에 대해서 따로 다루고 있어요.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리지만 권리가액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중에 이제 이 분양 자격 부분에서 설명을 할 건데 이 재개발 구역 안에 어떤 사람이 집을 갖고 있었는데 뭔가 다른 목적으로 지분 쪼개기 한 토지들 이런 것들 갖다가 더 만약에 추가해서 매입하게 되면 그 쪼개기 해놓은 물건들이라든가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내 재산에 붙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재산은 청산해서 현금으로 받게 되고 내가 행사할 수 있는 거는 원래 갖고 있었던 것만 행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쪼개기해서 덧붙이지 못하는 것들, 요걸 제외한 가격을 권리가액이라고 한다고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률 용어이기 때문에 조금 구분해서 쓰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얘기가 잠깐 돌았는데 그냥 분양 기준 가액이 종전에 감정평가한 그러니까 권리가액에다가 비례율을 곱한 가격이다. 그 정도 생각하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재개발 구역에서 84제곱미터의 조합원 분양가는 얼마였냐? 봤더니 4억 9,500만 원이었어요. 이 4억 9,500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은 84제곱미터의 평균 가격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4억 9,500이 나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동호수 추첨을 하게 되면 어떤 것들, 안 좋은 것들은 뭐 한 4억 7, 8천부터 있을 거고 좋은 것 같은 경우는 뭐 5억 한 1, 2천까지 층이라든가 아니면 향에 따라서 조합 분양가 나뉠 건데 일단 2단계에서는 배정이 없는 상태에서 가는 거니까 대표 평형의 조합원 대표 분양가로 계산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재개발 구역에 갖고 있었던 집으로 사업성이 반영돼서 행사할 수 있는 재산 가격이 얼마냐면 1억 2천, 7만 2천 원이었죠. 이 종전에 갖고 있었던 사업성이 반영된 가격을 가지고 뭘 받을 거냐면 4억 9,500짜리 아파트를 받을 겁니다. 그럼 나머지 금액을 추가로 징수해야겠죠. 그죠? 그래야 4억 9,500짜리 새 아파트를 받는 셈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4억 9,500 빼기 1억 2천, 7만 2천 원을 하게 되면 3억 7,492만 8천 원이 뭐다? 조합원이 추가로 징수해야 되는 추가 부담 금액의 총액이 됩니다. 조합원 분양가 빼기 분양 기준가액을 하면 추가 부담금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럼 다음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재개발 관리처분 내역서 사례를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앞서 이 비례율에 대한 부분인데요. 보시면 분양 대상자별 관리처분 계획안이라 그래서 한 재개발 구역의 사례인데요. 보시면 한 재개발 구역 안에 공동주택, 다세대주택을 누가 갖고 있었어요. 전용이 41.3제곱미터인 다세대주택에다가 이 빌라에 보니까 대지가 한 0.5제곱미터 정도 껴있었나 봐요. 그랬더니 이 집합건물 다세대주택에 대해서는 한 1억 400만 원 정도 평가를 해줬고 그 다음에 0.5제곱미터 토지에 대해서는 약 한 200만 원 정도 평가를 해줬다고 한 거예요. 그럼 이거 두 개를 더했더니 얼마냐면 1억 590만 원, 한 1억 600 정도 됐는데 이 재개발 구역 안에서 사업을 했더니 비례율이 110% 정도 나와가지고 1억 600 곱하기 110 했더니 1억 1649만 원 정도 수익이 포함된 그
행사할 수 있더라. 이제 요게 분양기준가액이라는 표현이 써야 되는데 여기도 지금 사실 권리가액이라고 잘못 쓰였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원래 이 재개발구역에 몇 평을 신청했냐면 85라고 되어 있죠. 전용 85니까 30평형대 신청을 했는데요. 이 분양 신청한 사람들 사이에서 순위가 밀려가지고 결국 배정은 60제곱미터 20평형대에 됐습니다. 20평형대 조합원 분양가는 3억 1,838만 2천원, 약 3억 2천 정도 됐고요. 1억 1,650만 원 정도를 원래 갖고 있던 집값으로 뺄 수 있게 됐으니까 나머지 2억 200만 원 정도를 추가 부담금으로 징수하는 형태로 될 거다. 추가 부담금을 징수하는 형태로 분양 대상자별 관리처분 계획을 할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안내를 보내온 겁니다. 관리처분 계획 수립할 때 이 내용들을 다 보내줘요. 개별 조합원이 내가 얼마를 더 내면 몇 평을 받을 수 있겠구나가 정해지는 거죠. 자, 다른 사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한 재개발 구역의 사례인데 보시면 여기는 내용이 엄청 길죠. 분양 대상자별 기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가격과 분양 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추산가액 통지서, 이게 원래 명칭입니다. 보통 짧게 보통 중개업소나 일반에서는 그냥 분양 대상자별 관리처분 내역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짧게 얘기합니다. 관리처분 내역서 이런 식으로 보통 얘기를 해요. 보면 여기는 이 조합원 같은 경우는 고층형 84라는 신청을 했어요. 2주택 신청은 뭐 대상이 아직 안 된 것 같고, 그래서 고층형 84를 신청해가지고 실제로 보니까 고층형 84에 배정이 됐습니다. 형식은 좀 달라도 내용은 같은 거예요. 봤더니 재개발구역 안에 4개의 필지에다가 4개의 필지의 토지를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주택이 92제곱미터 약 한 2천만 원 정도 평가를 받았네요. 토지 내 필지에 대해서는 계산해 보니까 한 뭐 3억 4,950만 원, 3억 5천 정도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토지하고 건물에 대해서 합쳐서 3억 6,954만 3천 원의 평가를 받았는데, 여기도 표현은 권리가액이라고 써졌어요. 분양기준가액이라고 쓰는 게 맞습니다. 여기는 비례율이 99.86%예요. 뭐예요? 약간 손해가 났죠. 0.14% 정도 손해가 났죠. 그 손해를 분배를 했더니 얼마냐면 3억 6,900, 2만 6천, 한 몇십만 원 정도 손해 났네요. 아무튼 그렇게 행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근데 이 고층형 84제곱미터의 조합원 분양가는 얼마였냐면 6억 2,800만 원이었고, 6억 2,800만 원짜리 새 아파트를 받기로 했는데 원래 옛날 집값으로 뺀 게 얼마냐면 3억 7천만 원 정도니까 요 금액을 뺀 나머지 2억 5,897만 3,500원 정도를 추가 부담금으로 징수하게 되면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례 하나만 더 볼게요. 이것도 한 재개발구역의 사례인데 요거는 집합 건물입니다. 토지에 대한 평가 금액은 따로 없고 건물에 포함해가지고 평가를 한 사례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전용 40.2제곱미터 한 12평 될라나요? 요 빌라를 가지고 있었던 분이 얼마 받았냐면 8,725만 원의 평가를 받았는데 이 재개발구역은 비례율이 얼마냐면 109.66%가 나왔어요. 9.66%, 약 10% 정도 이득이 나왔죠. 그래서 요 이득을 어떻게 한다? 갖고 있었던 자산에다가 곱해서 수익을 안분해준다. 했더니 얼마냐면 9,567만 8천 원입니다. 요만큼이 행사할 수 있는 재산가액이 됐어요. 배정은 어떻게 됐느냐? 24평형 아파트에 배정이 됐는데 24평 아파트의 조합원 분양가는 2억 5,1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갖고 있었던 재산이 9,567만 8천 원 정도 행사할 수 있으니까 빼면 1억 5,500만 원을 추가 부담금으로 징수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감정가격에다가 비례율을 곱한 금액만큼을 분양기준가액으로 정해서 조합원 분양가에서 빼고 추가 부담금으로 낸다는 사례들, 세 가지를 살펴본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조합원 입주권 단계에서 매매를 한다고 하는 거는 이렇게 추가 부담금이 얼마가 나온 상태에서 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2단계에서 거래할 때는 그러면 어떻게 돈을 주고 받아야 되는가? 이제 이 정리를 조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표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이제 결국 그 내용인데요. 자, 옛날 집값이 1억 2천, 7만 2천 원 나온 집인데 새로 받기로 한 아파트의 조합원 분양가는 4억 9,500만 원입니다. 이걸 중간에 매매를 하게 되는 건데, 자, 이 4억 9,500 조합원 분양가인 아파트를 우리가
밖에 나가서 부동산 가서 팔아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조합원 분양가대로 파나요? 조합원 분양가가 4억 9,500만 원이면 우리는 그냥 조합원 분양가 정해진 금액에만 팔라는 법은 없죠. 예. 내가 얼마에 팔지 그거는 시장에서 가격이 정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시장 가격에 준해서 팔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재개발구역 주변에 있는 인근의 새 아파트의 가격, 예, 전용 84제곱미터의 새 아파트 가격이 7억 정도라고 하면 이 재개발 구역의 물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를 받고 싶을까요? 예, 7억, 8억, 예, 비싸게 받고 싶겠죠. 야, 기존 아파트도 7억인데 나는 적어도 7억은 받아야겠다. 나도 주변 시세 7억 원 맞춰서 팔아야지. 보통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내 건 더 좋으니까 더 비싸게 팔아야지. 예, 더 비교의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집은 주변 시세보다 더 팔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 투자든 재개발 투자는 이런 기본적으로 아파트를 투자하는 거에 비해서 투자 금액이 조금 더 많은 경우도 있고요. 상대적으로 리스크를 좀 끼고 있죠. 아직 다 지어진 집을 사는 게 아닌 거니까. 추후에 뭐 사업 변동에 따라서 추가 분담금이 더 늘어날 수 있는 리스크도 있고 하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수요층 입장에서도 좀 초기 투자금, 살고 있는 집에 돈을 갖고 와서 투자해야 되는 그런 투자금이 크다는 단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면 주변 아파트 가격보다는 조금 낮게 형성되는 게 사실입니다. 자, 만약에 7억 원에 내가 매매하겠다라고 하면 그러면 보세요. 주변 총 매매가가 7억 원인데 새 아파트 조합원 분양가가 4억 9,500만 원이었으니까 얼마가 차이가 나요? 2억 500만 원이 차이가 나죠. 7억 빼기 4억 9,500 하면 2억 500만 원이죠. 다시 말해서 자, 2억 500만 원 정도의 프리미엄을 더 얹어서 사야지 이 매도자는 7억 원에 판매하게 되는 거예요. 4억 9,500만 원 조합원 분양가 받기로 한 집을 2억 500만 원 정도의 프리미엄을 더 얹어서 받아서 팔아야지 7억 원에 매매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조합원 프리미엄이에요. 근데 이렇게 만약에 7억 원에 매매를 했다라고 하면 이 매도인은 피를 2억 500만 원이나 받았으니까 엄청 많이 받았네요. 당신은 돈 많이 벌었어요. 피가 너무 비싸요. 매도인 뭐 이렇게 폭리를 취합니까? 예, 재개발 구역에서 조합원 입주권 단계에서 거래를 하다 보면 매수인들 입장에서 이런 얘기들이 거의 나옵니다. 거의 나와요. 근데 정말 취한 걸까요? 한번 좀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부동산의 재개발 강의 2019년 리뉴얼 버전이 나왔습니다. 재당첨 제한, 분양 자격 제한, 재개발 조합원 지양도 금지 규정 등 재개발 투자에 있어서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특히 재개발 재추진 구역, 일몰제 등 재개발 투자를 고민할 때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을 중심으로 2019년 강좌를 다시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